공장형이라고 시술 대충 한다? 효과를 약하게 만든다? 진료 중심의 클리닉이라고 시술 열심히 한다? 시술 잘해준다? 공장형 나쁘다? 1인 클리닉 좋다? 공장형 좋다? 1인 클리닉 나쁘다? 사실 이게 극단적으로 저는 대칭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거를 선택하냐? 저는 네, 안녕하세요. 당신만의 피부 정답 김태형의 피부 공식 김태형입니다. 원장님, 제가 최근에 강남에 있는 공장형 피부과에서 레이저 수염 제모를 받았는데 이거 한번 원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 레이저 제모를 받으면서 강남에서 그냥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냥 젠틀맥스 프로라는 기기가 있는 데를 선택해서 받고 오긴 했는데 좀 대형 병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편하고 빠르게 갔다 올 수 있긴 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10회권을 끊을지 말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대형 공장형 병원이냐 1:1 맞춤 병원이냐 이걸 좀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재밌는 주제고 사실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거를 두 개로 딱 나눌 수만은 없지만 큰 카테고리로 이제 나누면은 보통 우리가 공장형 병원이라고 하죠. 공장형의 컨셉은 일률적인 시술을 이제 계속 해내겠다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PD님은 그런 공장형, 그 중에서도 대형화된 곳을 이제 다녀오셨던 것 같고, 그거랑 이제 카운터되는 병원은 1인 클리닉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1인 클리닉이라고 대표가 되는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를 극단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공장형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은 보통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 있냐면은 예약도 되게 편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술을 예약부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의 특징은 가격 노출이 확실하게 다 되어 있어요. 가격 노출이 되어 있어서 보통은 저렴하겠죠. 비쌀 수도 있지만 저렴한 것 같아요. 이런 장점을 갖고 더 직장이랑 가깝거나 집이랑 가깝거나 그리고 예약이 나한테 편하도록 가능한 시간은 선택해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 이런 공장형 병원들은 의사 진료? 저는 상담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의사 진료가 먼저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상담 실장들의 상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어떤 시술로 오셨어요를 물어보고, 그러면 그 시술은 이런 시술을 해야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몇 회를 받아야 되고 몇 회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거나, 요즘은 사실 그것까지 생략을 되고 키오스크만 될 수도 있어요. 아예 대면도 없이 그냥 우리가 키오스크로 음식점만 요새 다 주문하잖아요. 그렇게 다시 주문까지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시술 선택이 내 의지로서 완전히 끝났죠. 몇 회라째도 끝났죠. 그러면 대기를 하다가 나를 부르면은 쭉 가서 누우라고 하거나 앉으라고 하면은 그곳에 가가지고 누군가가 하얀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뭐 어떤 시술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시술을 딱 하겠죠. 그러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갈 거예요. 그럼 나는 딱 그 서비스를 딱 받고 나온 거죠. 이거는 내가 선택한 서비스를 시간을 절약하면서 굉장히 그냥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어찌 보면 요즘 트렌드에 되게 맞을 수가 있어요. 시간 절약도 될 수가 있고 불필요한 상담이나 이런 거를 없앨 수도 있고 접근성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혹시 PD님이 느끼셨던 단점이 있어요? 실장님이랑만 상담을 하고 시술 때 누워서 의사님을 이제 눈도 못 부은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났을 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의사분을 상담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건가? 이런 좀 염려가 되긴 했죠. 그렇죠. 설명에 대한 부족일 수가 있겠죠. 이건 시스템화로 돌아가려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야 되니까 나타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럴 거예요. 만약 상담실장이 정확하게 상담을 했다고 하면은 의사가 하는 판단과 같은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믿을만 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은 사실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상업적으로 돼야 되고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능력에 대한 불안이죠. 그리고 내가 적절한 시술을 받았음에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불안이 있겠죠. 이거는 이런 시스템화된 곳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생략을 해버려야 되니까. 모든 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죠. 당연히 이런 대형화된 공장형에서는 그런 서비스는 좀 요즘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게, 의사 얼굴도 못 봤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의사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은 제모를 받으면은 사실 1회만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 병원 기준은 최소 5회 아니면 10회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데, 이거는 다 의학적인 의미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는 또 중요해질 것 같고요.
오해를 받는데 오해자 받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하는 의사는 못 만날 수 있겠죠. 오해 받을 때마다 사람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거 괜찮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미용실에 가요. 미용실 선생님을 지정을 못해요. 내 머리를 자른 분이 매번 바뀔 수 있어요. 이게 괜찮냐 다르냐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괜찮을 수도 있고 나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시스템만 돌아가는 건 이거에 대한 만족도를 얻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럼으로써 저는 좀 피로도가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피로도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 PD님이 제모를 받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젠틀맥스 프로가 제일 좋다고 하고 또 내 주변 친구가 젠틀맥스 프로를 받으니까 젠틀맥스 프로를 받아야 제모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젠틀맥스 프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간 거예요. 장비를 선택을 한 거죠. 장비 이꼴 시술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장비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시술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시술은 이 장비를 가지고 시술자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를 거예요. 파라미터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있고 샷수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있고 거기서 또 디테일이 다 달라질 거고 사실 그건 다 다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선택은 내가 안 한 거예요. 이럴 때 단점이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젠틀맥스 프로를 A라는 병원에서 받아서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럼 나는 B라는 병원에 가서도 젠틀맥스 프로를 받으면 똑같은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를 수 있죠. 얼마 전에 홍콩 반점이었나요? 홍콩 반점 얘기 나왔잖아요. 홍콩 반점이 맛이 다 다른가? 똑같나? 전반점 얘기 나왔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맥도날드도 맛이 다 달라요. 전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제가 하는 시술도 얼마나 일률적일까라는 고민을 제가 하거든요. 굉장히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분명 이거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때마다 의사가 바뀌면 그 편차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받는 것과 여기서 받는 게 같은 장비라고 하더라도 다를 것이고 음식도 같은 레시피로 같은 양으로 같은 조리법을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맛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손맛이잖아요. 이런 편차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편의성이 있는 거니까. 그게 대형화, 공장화된 병원의 장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1인 클리닉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소수의 환자를 보면서 진료를 좀 더 중점으로 가져가는 병원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또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그런 병원들은 내원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오늘 의사 진료 볼 거냐고 물어봐요. 상담 아니고 진료. 보통 진료를 이제 보게 되고 가격 상담까지 원장님이 해주는 병원도 있고요. 가격 상담은 이제 상담실장들이나 아니면 코디네이터 분들이 해주는 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사를 보고 진료를 받게 되면은 예를 들면 원장님 저 제모를 하러 왔는데 뭘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제모의 효과는 어떤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 말고서도 지금 예를 들면은 저는 제모를 하려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 제모를 하려는 이유가 얼굴에 자꾸 트러블이 나서 제모를 하려고 한다. 그거는 트러블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모가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나는 어떤 시술을 받겠다고 결정해서 와요. 그리고 몇 회를 받겠다고도 결정해서 오고 요즘은 어떤 제품으로 몇 cc를 받겠다고도 결정을 해서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틀렸을 수 있잖아요. 이건 판단의 영역이니까. 예를 들어 나는 얼굴에서 볼에 어떤 시술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볼꺼짐이 고민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실제로 진찰하니까 이분은 볼꺼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처짐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분은 꺼진 문제로 뭔가를 채우러 왔지만 저는 이걸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리프팅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선택권이 반대로 시술자,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더 판단을 의사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이런 장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요즘은 뭐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소비자, 고객이 그런 정보를 다 취합해서 판단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사실 진료하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얼마나 고객들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친구가 A 받아서 좋았는데 나도 A 받으면 좋을까? 대부분은 아니에요. 왜냐 얼굴 상태가 다르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다르니까. 이 친구가 예뻐지는 것과 이 친구가 예뻐지는 건 또 달라요.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게 제가 진료로서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1인 클리닉이나 진료 중심에 하는 병원들은 진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진료받은 의사한테 시술을 받겠죠. 1대1로 그러면은 내 주치가 되는 방법이 될 거예요. 1대 장점은 저는 뭐 레이저든지 아니면 제모하든지 이렇게 해요. 1회차를 하고 차팅을 해요. 오늘 요런 강도로 이렇게 했는데 환자 특이사항은 뭐가 있었다. 그럼 다음번 2회차 왔을 때 결과는 어땠는지, 특이사항 없었는지, 좋았던 점이 있는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육안으로 확인을 하죠. 내가 의도했던 효과가 나왔는지. 색소면은 색소가 이 정도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보고, 물론 뭐 사진이나 이런 걸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미지로. 눈으로 보는 것도 정확해요. 그걸 보고 이번에는 강도를 올릴지 낮출지 다른 모드로 할지 다른 레이저를 쓸지 이거를 판단하면서 점점 진행을 하거든요.
시술 결정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원장님 저 지난번에 리쥬란 받고 좋아서 리쥬란 또 받으러 왔는데 이런 건 좋았고 이런 건 나빴어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번에 리쥬란은 아니고 주베르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버추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보는 환자니까 사실 그걸 시리얼하게 계속 가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남이 봤던 환자는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전 상태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어려운 거죠. 한 환자를 계속 한 의사가 끌고 가느냐 아니냐는 좀 시리얼한 이런 프로그레스 결과에선 달라요. 이런 게 1인 클리닉의 장점일 수는 있어요. 반대로 단점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어쩔 수 없어요. 왜 힘드냐면요, 이렇게 진료를 하니까 이게 많은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예약을 하고 와서도 대기를 해요. 자, A란 분이 예약을 하고 왔어요. 나 어떤 시술 받겠다고. 진료하면서 100% 달라지거든요. 그럼 오늘 받는 시술은 진료하고서나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약 간격을 마음대로 벌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진료할 때 어떤 분은 5분 만에 끝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30분 걸릴 때도 있고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한없이 또 길어지고 한없이 줄어들고 와서도 엄청 기다려야 되고 진료를 하는 순간 이렇게 꼬여버려요. 이게 1인 클리닉이나 아니면 진료 중심의 클리닉의 장단점이에요. 사실 이게 극단적으로 저는 대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당연히 이렇게 소모하니까 가격도 다르겠죠. 내가 어느 거를 선택하냐, 저는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장단점을 잘 알고 내 성향은 나는 어떤 걸 원할까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주도적으로 나는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 정보가 더 맞다? 아, 난 의사 못 믿어. 내가 더 맞아. 공장형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단점은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그 책임도 내가 지어야 될 때도 있어요. 되게 슬픈 일이지만 요즘은 막 그런 분도 계세요. 용량이나 시술법이나 파라미터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분의 선택이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분 오면 시술 못 해드려요 그렇게 말씀드리죠. 1인 클리닉의 또 이런 시스템에서 장단점은 나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부족해지니까 이 원장님이 내가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미적 포인트가 좀 비슷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런 얼굴과 이런 변화를 원하는데 이 원장님은 이런 변화, 이런 걸 원하나? 사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타병원에서 팔자 부위에 시술을 받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거는 이 부위만 개선되기를 원했대요. 근데 그 원장님은 여기는 개선은 죽어도 못 시킨다고 했대요. 그래서 여기를 시켜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시술을 받고 왔어요. 3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당연히 본인은 여기를 원하셨으니까. 근데 그 원장님은 그 테크닉을 안 쓰고 이렇게만 만드는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당연히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걸 한 거죠. 그때는 사실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고객, 환자분이 결정을 내리셨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예요. 분명 그 원장님도 충분한 설명을 한 것 같거든요. 이건 안 된다. 근데 또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이거는 원래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거 존중해요. 그분 입장인 거예요. 다른 병원 가면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다 맛집마다 맛이 다르니까. 이 집 맛 다르고 이 집 맛 다르니까 시술도 이 집 맛 다르고 이 집 맛 다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걸 다른 병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환자분은 그건 안 되는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반대 경우도 많아요. 눈밑 필러는 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필러 제일 많이 하는 부위가 눈밑이거든요. 그럼 나는 잘못 살고 있나? 나는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건가? 근데 그분 기준과 제 기준이 다른 거죠.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해가 제일 힘든 게 공장형을 택하는 분도 그렇고 진료 중심의 클리닉을 택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시술 결과가 모든 의사들이 다 일률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기준점이 선택에서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봐도 다르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개업한 지 13년 차다 보니까 저는 13년 동안 봉직 원장님들이 계속 계셨거든요. 대부분의 봉직 원장님들은 다 저한테 교육을 받는 거죠. 저한테 받으면은 제가 하는 테크닉과 이런 거를 그래도 비슷한 결로 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도 달라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랑 달라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해요. 왜 내가 하는 거 똑같이 못하느냐라는 말을 못해요.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병원도 그런데 다른 병원은 얼마나 더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하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못하는 거 우리 봉지원장님이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타고나는 게 다르고 미적 포인트가 다르니까. 저는 그거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병원만 해도 이렇게 다른데 다른 데는 더 다를 텐데 이게 크게 보면 공장형을 선택할 때요, 진료 중심의 1인형 클리닉을 선택할 때 장단점을 좀 잘 생각해서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장님 전 말씀 중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식점 갔을 때 저희가 메뉴가 없으면 다른 음식점에 가서 그걸 먹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여기서 못하는 건 아무 데서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그것도 있어요. 사실 요즘은 스마트 컨슈머의 시대니까 저희 건물에만 해도
이 피부 미용 클리닉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꼭대기니까 여기서 요거 받고 내려가서 요거 받고 요것도 받고. 실제로 계세요, 그런 분. 실제로 계세요. 하루에 그거 다 도세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어우러지는 좋아할까? 에서가 저는 물음표를 갖는 거죠. 한 환자를 다루는 게 이제 되게 이제 예민한 건데. 저는 사실 원장님이 이제 병원에서 대표 원장님과 가격의 차이를 두신 거 보고 전 되게 합리적이라고 느낀 건 뭐였냐면, 다른 병원에 그런 불만을 그냥 들은 적이 있는데 대표 원장님 유튜브 보고 대표 원장님이 할 거라고 가서 봤더니 대표 원장님 얼굴도 못 보고 다른 분한테 맞고 왔다거나 이런 케이스를 봤어가지고 되게 원장님처럼 하면 서로 클리어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 만나러 오셨는데 예를 들어 저도 휴진일 있잖아요. 그쵸. 오늘 휴진일이잖아요. 오늘 오셨으면은 사실은 저를 못 만나는 거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오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예약하고 오셨는데 제 스케줄이 너무 밀려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또 그런 병원도 있더라고요. 어떤 병원 가면은 대표 원장은 요 시술만 하고 나머지는 또 봉지 원장님들이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다 이게 시스템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참 어렵죠. 저도 뭐 반성할 부분이 있을 거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사실 한 가지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가 그거를 갔다 오면서 내가 전현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했을 때 내가 전현무라면 그냥 1인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시간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라면. 전현무님은 아마도 1인 클리닉에 가진 않았을 거고요. 모 클리닉에 갔을 거예요. 아는 병원이어가지고 아마 거기 가서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말씀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컨셉으로 가면은 그분들 시간에 맞춰서 병원을 오픈을 하기도 해야 돼요. 병원 막 진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막 무시하고 또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병원도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프라이빗하게 아예 그냥 시간을 전체를 막아버려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만큼 사실은 또 지불이 돼야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렵더라고요, 정말. 아니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틀리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장단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건 이런 거죠. 이 장단점이 이렇게 적절하게 딱 나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장단점이 모호해지는 순간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모호한 건 더 별론 것 같아요. 이 모호한 거는 병원도 모호해지면 좀 애매해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자분도 그런 선택을 모호하게 하면은 이도저도 아닌 거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모는 사실 기계가 중요하겠지 생각하고서 좀 공장에 갔다 온 것도 있는데, 원장님이 봤을 때 이거만큼은 그래도 1인 병원 맞춤한 데서 좀 대표 원장님께서 하시는 좀 잘하는 병원으로 가, 이런 게 있을까요? 제모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렵게 시작하면은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모 선생님은 제모만 하는 클리닉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엄청난 고가로.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게 또 이런 거예요. 선택권을 살짝 이렇게 맡겨서 나의 이거를 좀 내려놓겠다. 그쵸? 정답을 얻고 싶죠? 정답 없어요. 모든 건 선택이에요. 그 장단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택하는 거는 또 장단점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 시술이 중요하고요. 누구한테는 이 시술이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제모를 국한할까요? 누구한테는 제모 되게 중요한 시술이 돼요. 누구한테는 별거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달라요. 이렇게 너무 국한 지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필러라든지 좀 외형이 바뀌는 시술은 그래도 조금 맞춰된 곳에 가는 게 공장형 가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조금 생각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장형이라고 시술 대충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장형이라고 효과를 약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인 클리닉, 진료 중심의 클리닉이라고 시술 열심히 한다? 시술 잘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시술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 케바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결국은 좋은 의사 만나야 된다, 좋은 병원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좋은 의사, 여기서도 좋은 병원이 있고요. 여기서도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이 있어요. 반대로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형 대형병원은 좋은 의사,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근데 다음에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닐 가능성이 엄청 높죠. 그리고 그거를 지정을 아예 안 된다는 데도 있고, 지정을 하려면은 되게 많은 조건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도 선택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하면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또 그냥 다른 병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공장형 나쁘다? 1인 클리닉 좋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공장형 좋다? 1인 클리닉 나쁘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게 내가 지금 원하는 바가 어떤 건지를 생각하셔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만 나쁘다, 이것만 좋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내 편의성과 내 지금 성향과 지금 내가 어떤 걸 고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전 이런 분들 계셨어요. 이게 그래도 뭐 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제 이런 홍보들 보시고 아, 저 의사는 그래도 믿을만하게 내 얼굴을 잘 판단해주고 내 얼굴에 맞는 시술을 추천해주겠구나 라고 해서 오셔서 진료를 쫙 받고 가요. 그래서 여기는 뭐뭐 해야 되고 뭐뭐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다 각각 다른 병원 가서 다 받고 오셨어요. 저한테는 안 받고 다 각각 받고 왔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모니제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시술로서 만드는 결과와 다른 의사가 그 시술로서 만드는 결과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판단은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시술은 또 이렇게 가서 한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히 다른 건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픈 얘기죠, 사실. 우픈 얘기고 서로 이제 울면서 왜 그랬냐 이제 하고 이제 그러는데 모든 건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선택을 하실 때 장단점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하다 보면은 정답만 찾아가잖아요. 이게 무조건 맞다. 그럼 이것만 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도 장단점이 있고 여기서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정답 알려드린다고 하고 정답을 못 알려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거짓말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좋은 영상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이었습니다.